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쓰게 되면 간략하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약자라고 하는데 오늘은 약자, 속자라는 한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쭉 찾아보니까 상당히 약자들이 많고 다 할 수는 없지만 많이 쓰는 것들 또는 급수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한자들 위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한번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가 갑가자인데요. 훈음들은 될 수 있으면 제가 자막 처리로 하고 칠판엔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갑가자를 보시는데 갑가자를 약하게 빠른 시간 안에 모양은 그대로 살려두고 의미까지 살려두면서 쓰기 때문에 조개패만 빼고 얘와 얘를 그대로 쓰면 갑가자의 약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약자와 속자라는 표현을 보시면 약자의 한자도 보시다시피 간략할 약자입니다. 글씨를 복잡해서 간략하게 쓰고 싶어서 썼던 한자가 되고, 속자라는 표현은 한자가 원자가 있는데 풍속 속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간략하게 쓰면서 좀 줄여 쓰면서 변형했던 자를 원래 자처럼 쓰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속에서 인정한 자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자와 속자를 중국어로 쓰는 간체자하고 같은 경우도 있지만 간체자하고 완전 같지도 않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에서 또는 일본에서 쓰는 경향이 많은 한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간체자는 이거보다 더 간략하게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를 복잡하게 쓰는 것을 시간도 절약하고 간단하게 쓰고 싶어서 만든 한자들이고, 우리가 종종 한자권에 있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자를 한번 보시라고 만든 영상이에요. 자, 갑가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두 번째 보시면 이거는 거짓가 빌리가라고 하는데 앞에 건 그대로 살려주고 뒤에 있는 한자 복잡하다, 아무것도 쓰고 싶지 않다 해서 얘를 한 번에 써버리고 뒤에 건 그대로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짓가자의 약자는 이렇게 가로에 있는 한자로 쓰는 경향이 있고요. 자, 세 번째 깨달을 깍자 볼까요? 모양 상당히 똑같지요? 위에 있는 거 너무 복잡해, 점 3개로 써버리자 해서 점 3개 찍고 그대로 아래만 살려주면 깨달을 깍자가 됩니다. 지금 3개를 배우셨는데 한자가 상당히 쓸 때 복잡합니다. 약자와 속자를 많이 아시면 쉽게 한자를 또 쓸 일이 있어요. 한번 참고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시면 원자를 찾아보면 이 가로에 있는 한자가 원자인데 사람들이 이걸 뒤집어서도 쓸 수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쓰지만 위에 있는 것을 이 나사라는 표현을 입구처럼도 써서 두 개는 속자 표현이 약자보다는 속자라고 보시면 돼서 두 개 다 맞다라는 한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자는 가로에 있는 한자고요. 얘를 속자로 보는데 이렇게 또 얘를 원자로 보고 속자로 보면서 같이 쓰는 한자구나, 이렇게 보시기 바래요. 다섯 번째도 보실까요? 아까 깨달을 깍처럼 위에 너무 복잡해, 점 3개로 해버릴래, 아래는 그대로 써주지 뭐 해서 들거자도 이렇게 복잡한 한수를 점으로 해결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근거거자인데요. 앞에 있는 한자 괜찮아, 근데 뒤에 있는 한자 너무 복잡하네, 줄여주고 싶다 해서 위에 자를 어느 정도 모양 비슷하게 해서 우리 고처자 옆에 있는 한자로 간략하게 써서 근거거자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같은 모양인데요. 이렇게 되는 한자들은, 자, 검소할 검자 뒤에 있는 한자, 입구도 똑같이 2개고 사람인도 똑같이 2개니까 2개를 언제 써? 한 번만 쓰자 라고 해서 위에 똑같이 쓰고 입구 한 번 쓰고 사람인 한 번 써서 만든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아요. 여덟 번째 검소할 검자도 앞에 똑같이 쓰고 언제 입구 2번 쓰니? 한 번 쓰고 사람인도 한 번만 쓰자 해서 만든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한자를 다 쓸 때는 저런 식으로 모양을 통일하시면 간략하게 약자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도 보실까요? 앞에 수리차가 붙어서 가벼울 경자는 뒤에 너무 복잡해, 위에 이거 언제 획순 쓰고 있어? 라고 해서 또으로 해결을 해버린다면, 아래 진할 경자도 똑같아요. 앞에 실사는 그대로 살려두지만
뒤에 있는 한자를 이렇게 또로 해결을 해서 간략하게 쓰는 겁니다. 지금 간단하게 제가 약자를 10자 정도 보여드렸는데요. 항상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복잡한 횟수를 줄이는 건데 이렇게 줄여놓은 것들을 우리끼리 약속했기 때문에 이 가루에 있는 한자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고 외우셔야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자와 속자도 종종 영상 올릴게요. 이런 영상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와 이런 공부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 약자와 속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한자가 복잡합니다. 쓰기 간단하게 쓰고 싶어요. 우리가 약속한 한자예요. 그래서 약속한 한자는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또 10자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닭개자인데요. 우리가 닭개자 쓸 때 앞에 자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위에는 그대로 살려주는데 아랫부분을 모양 그대로 좀 모양 비슷하게 하면서 하늘천으로 써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약간 하늘천 쓰고 뒤에 똑같이 쓰시면 닭개자의 약자가 되겠어요. 두 번째 이을개자도 보시면 실로 조각조각 이은다는 이 가운데 있는 한자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쌀미자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쌀미자 쓰고 니은 이렇게 하시면 이을개자의 약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잘 보시면 곡식곡자인데 뭐가 달라진지 보이시나요?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한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의 원자의 한일이나 점들을 생략해서 써도 맞다고 하는 것들은 속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풍속 속, 자, 사람들이 모양 비슷하게 한두 정도의 획순을 줄였어도 이건 모양 비슷하니까 같은 자로 한다 라고 해서 곡식곡자에서 이 위에 한일 없어도 같은 자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속자로 보시면 좋겠네요. 네 번째 약자입니다. 볼관자인데요. 항상 우리가 쓸 때 이 앞에 자 복잡하죠. 입구 두 개 쓰고 싶지 않고 위에 있는 풀자도 획순이 4획이나 되니까 줄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풀초는 2획으로 줄여버리고요. 여기에 있는 한자에 입구 두 개는 한일만 써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아래를 그대로 쓰는데 연결을 시켜 쓰지요. 자, 위에 풀초 사람인으로 써버리고요. 입구 두 개 한일로 쓰고 아래는 똑같이 쓰게 되면 볼관자의 약자가 되는데 이렇게 쓰는 얘만 보면 황새관인데요. 이런 모양 들어가는 부스 이렇게 들어가는 한자 많지요. 이런 한자 약자는 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다섯 번째 빗장관이라고도 하고 우리 관계할관이라고도 하는 한자인데요. 문문은 그대로 살려두되 가운데 있는 한자 아까 이을개처럼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쌀미는 아니고 위에 있는 실사 두 개 작을 요자 두 개는 점으로 해결해버리고 아래에 있는 한자는 하늘천을 써서 점 두 개 하늘천 써서 이렇게 이자를 간단하게 쓸 수 있도록 빗장관을 이렇게 씁니다. 위에 있는 거 점으로 해결하고 아래에 있는 건 하늘천으로 써서 빗장관자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넓을 꽝자와 일곱 번째 셋돌꽝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모양이 똑같잖아요. 자, 넓을 꽝자 위에 거 그대로 살려두고 아래에 있는 거 한 번만 쓰고 싶어서 나와서 아무 의미 없는 한자 그대로 집어넣어서 모양을 만들어 우리가 넓을 꽝이라고 약속해서 약자를 이렇게 쓰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한자는 다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쇠돌꽝자도 쇠금은 그대로 살려주고 넓을 꽝자의 약자 그대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쇠돌꽝자의 약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속자 파트 같아요. 우리가 보통 가르칠 교자 이렇게 쓰지요. 이렇게 쓰는데 가르칠 교 해석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뒤에 앞에 자, 이 앞에 있는 한자의 원자는 효도유자입니다. 뒤에 있는 한자는 부스에서 칠복이라는 한자입니다. 때리다라는 회초리를 상징해요.
자,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 효도하지 않으면 그런 불효자들은 매로 맞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효자로 기르다, 교육하다 해서 효도효자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원래 이제 지금 이렇게 쓰지만 원자는 이렇게 돼서 세상 사람들이 효도를 가르치네, 교육이네 해서 이 자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급수시험을 볼 때는 이 앞에 자로 쓰시는 게 정답이고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이 속자로 효도 가르치네 해서 이렇게도 쓴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9번째 한자 중요합니다. 근데 입시 문제처럼 이거 별표하셔서 꼭 외우셔야 되는데, 옛구자죠. 옛날이라는 뜻인데 위에 거 다 날려버리고 아래 모양 비슷하게 하되 의미를 줘서 옛날이라고 해서 지나간 날 하나 그려놓고 날이를 써서 지난 날, 지나가버린 날, 옛날 이렇게 해서 약속한 한자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한자를 모양을 살리되 의미를 약간 줬어요. 지나간 날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게 외우실 수 있는 옛구자의 약자입니다. 10번째 많이 보시죠? 일본어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나눌 구자, 구역 구자고요. 주소 쓸 때 많이 쓰는데 입구 세 개 언제 쓰고 있을까? 간단하게 가위표로 끝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약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동안에 열자의 약자를 배우셨지만 약자 상당히 재밌기도 하지만 외워놓으면 생활에 정말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약자를 볼 수 없다면 내가 한자를 많이 알아도 읽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좀 많이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런 영상 또 올릴게요. 이런 영상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와 같이 한자 공부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약자와 속자 어때요? 영상 몇 번 보셨는데 유익하셨나요?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열자 한번 간단하게 또 약자 만드는 규칙 보실까요? 첫 번째 나라국자인데요. 많이 보시지요? 중국어의 간제자도 똑같이 이렇게 쓰는데요. 나라국자 가운데 나라는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해서 구수록자를 집어넣어서 귀한 보물처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도 있기 때문에 모양 그대로 살려서 구수록 집어넣으면 나라국자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한자 볼관자 있었지요? 자, 나무목 그대로 살려주고 풀초 쓰는 획수 너무 복잡하다 한 번만 사람은 써버리고요. 입구 2개는 한일로 써버리고 나머지 그대로 써서 권세권자의 약자도 획순이 복잡한 것들 2번 쓰는 걸 한 번으로 써서 만든 한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도 똑같죠. 권할권자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황세간자의 약자 모양이 풀초는 사람인으로 써버립니다. 입구 한일로 씁니다. 세추 그대로 씁니다. 해서 뒤에는 살려줘서 권할권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볼권자, 권세권자, 권할권자 다 약자의 모양 황세권자가 똑같습니다. 네 번째 돌아갈 귀자 상당히 복잡하지요. 받아쓰기 할 때도 상당히 어려운 한자인데 앞에 있는 한자 너무 복잡하다. 간단히 쓰고 싶다 해서 정말 칼도처럼 2개로 연결해서 그냥 써버리고요. 뒤에 있는 한자 그대로 살리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점 2개 찍어서 이렇게 모양으로 합시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섯 번째, 기용기자 보실까요? 쌀미 복잡하네. 가입표 버리죠? 저번 시간에도 구역구, 나눌구자 있었죠? 입구 3개도 복잡해. 그러면 어떻게 해버렸죠? 가입표 해버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획순을 줄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릇기자 보시면 뭐가 달라졌나요? 뭐가 달라졌어요? 저번에 곡식국자처럼 점 하나만 뺐습니다.
복식곡에서는 하늘이 빠졌었죠. 그릇기자에서는 점을 빼도 그릇기라고 본다라고 해서 약자라기보다 또 속자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상 사람들이 점 하나 정도 안 써도 맞다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급수 시험에서는 정자를 쓰는 것을 정답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맘대로 약자나 간체자나 약자나 속자로 쓰시면 안 되면서 조건은 정자로 쓰는 것을 정답 처리하는 게 규칙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점 하나 빠져도 맞다고 하지만 급수시험에서는 점까지 다 채점을 한다는 거 유념해서 기억해 두세요. 7번째 호딴자인데요. 입구 2개 쓰는 거. 자, 잘 보시면 입구 2개 쓰는 거 상당히 싫어합니다. 약자에서 다 점으로 해결을 하거나 한일로 해결하는데 여기도 점 3개로 찍었고 아래 똑같이 써서 호딴자에 점 3개, 입구 3개보다 획순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쓰는 것 같아요. 8번째 둥글딴자 대표적으로 하나만 씁니다. 큰 네모 그대로 살려주고 위에 있는 한자 안 써버리고 아래에 있는 마디촌만 그대로 써서 둥글단자의 약자가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나라국자하고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점 하나 들어갔다고 같은 자로 취급하시면 안 되니까 좀 암기하실 때 유념해 주세요. 9번째 끈을 따자인데 이 모양 우리 배우고 왔었죠. 이거 이을깨자 할 때 보셨습니다. 앞에 실사 붙이고 이거 쓰면 이을깨자인데 이 가운데 있는 한자 똑같이 쌀미고 뒤에 거 그대로 살려서 복잡한 거 쌀미로 만들어 버린 한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을깨자하고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쓰고 도끼근 써서 끈을 딴자의 약자는 가운데를 쌀미를 쓰시고 니은 쓰시면 되겠어요. 10번째 한자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약자 문제입니다. 매일 담자인데요. 손수 그대로 살려주고요. 담 발음을 똑같이 쓸 수는 없지만 단 발음을 약간 줍니다. 그래서 아침 단자를 써서 단 발음으로 해서 발음도 도와주면서 간략하게 쓰는 약자 결합이 되겠습니다. 앞에 살려주시고 단 발음으로 고치는 약자 규칙이 됩니다. 발음을 약간 살려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약자 속자 한번 3번째 시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약자 만드는 규칙 상당히 좀 어려운 듯 쉬운 듯 합니다. 한 번 더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 구독 설정하셔서 저랑 같이 한자 공부해요.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약자와 속자 4번째 시간입니다. 기본자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간략하게 획순을 줄이는 것들의 규칙들이 있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한번 10개 배우시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마땅할 땅자인데요. 위에 거 그대로 살려주고 아래에 있는 거 복잡해서 밭잔 모양 비슷하게만 만들면서 다 밭잔을 쓰지는 않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그냥 획순만 그어서 간단하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위에 살려주고 가운데 거 생략해버리고 밭잔자도 쓰기 좋게 획순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도록 오른쪽 방향으로 썼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급수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한자입니다. 두 번째 무리당자 모양 위에 있는 마땅할 땅하고 분위기 똑같은데요. 똑같이 위에 점을 썼는데 아래가 복잡하기 때문에 입구까지 살려주고 위에 모양 그대로 살려준 다음에 아래만 획순을 그냥 어진 사람인 발로 해서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위에 거 살려주고 아래를 2획으로만 해버린 한자로 무리당자는 그렇게 쓰시면 간단하게 약자가 되겠네요. 세 번째 많이 쓰는 한자입니다. 대답할 대자도 되고 우리가 보통 축구 같은 거 보면 2대3, 1대0 이럴 때는 대자 간자재로도 많이 쓰는 한자인데요. 뒤에 있는 건 그대로 써요. 획순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앞에 있는 한자가 상당히 복잡하니까 그대로 해서 약자로 간단하게 그럴 문자를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복잡한 점 4개 하나로 써버리고 한일 그대로 쓰고 여기 엇갈려서 대자는 이렇게 간자자랑도 비슷하게 쓰고 있다는 거. 약자로 대는 이렇게 쓴다. 좀 유념해서 보시면 간단히 쓸 때 많이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네 번째 띠대자 보시는데요. 우리가 띠대라고 해서 혁대 할 때 쓰는 대자잖아요. 대자 모양 보세요. 속자인데요. 아래 건 그대로 쓰는데 위에가 쓰게 되면 획순을 한일을 쓰고 가운데 쓰고 옆에 쓰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서 한일은 그대 살려주되 양쪽에 있는 이것들을 그냥 매산을 써버립니다. 자, 한일 그대로 쓰고 매산을 써버리고 아래는 살려줘서 띠대자의 속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도 쓰더라.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다섯 번째 덕덕자 잘 보세요. 뭐 하나 없어졌나요? 모양이 비슷한 듯 아닌 듯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 한일자가 없어집니다. 한일자가.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을 이렇게 써도 세상에선 뭐라고 한다? 틀렸다고 하지 않고 맞다고 한다 해서 이런 것들을 속자라고 표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덕자를 이렇게도 쓰더라. 여섯 번째 그림도 얘도 잘 외워두세요. 자, 그림을 그린다. 지도 모양, 땅 모양을 그리는 한자인데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복잡해서 그냥 가위표 쓰고 점만 찍으면 됩니다. 가위표 하고 점 찍으셔도 되고 점 찍고 가위표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점 찍고 가위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도자에 그림 하나 그리는 것처럼 그리시면서 다 점으로 해결해버리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읽을 독자 보시면 앞에 말씀은 그대로 살려주고요. 뒤에 있는 선비사 살려주는데 위에 이 가운데에 있는 넉사같이 생긴 그물망자 있지요. 그물망자 쓰기 복잡하다. 그래서 덮을명으로 해결을 해버리고 아래에 있는 한자 점 2개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래서 읽을 독자의 약자는 이렇게 생긴 한자들은 거의 이렇게 쓰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려주고 위에 거 선비사 그대로 놓고 여기에 있는 한자 획수 줄이고 아래 거 그냥 조개패해서 해결을 해버리는 한자가 돼서 원자를 그대로 살려둔 채 약자로 고치는 겁니다. 규칙만 잘 보시면 돼요. 여덟 번째 홀로독자 볼까요? 앞에 거 그대로 살려주는데요. 벌레충 하나만 써버립니다. 그래서 개와 벌레 서로 따로따로 홀로독 의미까지 그대로 살려놓죠. 하나씩만 쓰더라. 아홉 번째 등불등자인데요. 불화 그대로 쓰고요. 뒤에 있는 한자 보시면 정자 씁니다. 자, 등발음과 정발음 여러분 어때요? 같아 보여요? 같이 들려요? 아니라고 우기시면 어쩔 수 없는데 등과 정 왠지 발음 비슷합니다. 그래서 등, 정, 발음 비슷한 한자로 대체해버리는 한자 규칙이에요. 그래서 앞에 불화 그대로 쓰고 등 발음을 정 발음으로 고쳐서 간단하되 발음도 외울 수 있게끔 만든 약자 규칙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보시면 즐거울 낙자인데요. 우리 쓰실 때 가운데 쓰시고 그 다음 옆에 쓰는 거에 획순이 진짜로 흰백 쓰시고 여기 쓰고 남은 목 쓰거든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여기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점 2개로 해결해버려서 즐거울 낙자의 약자는 가운데 쓰시고 점점점 씹고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그대로 즐거울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살려줘서 점으로 해결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약자, 속자 은근히 쉬우면서도 복잡한 것 같고 또 복잡하면서도 쉬운 것 같지요? 반복해서 보시고 여러분 써보시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십니다. 이런 영상 또 올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저랑 같이 이런 공부해요. 감사합니다.